너무 절박하면 하지 마라. 이 말을 처음 들으면 아마 잠깐 고개를 갸웃할 것입니다. 절박한 상황이면 더 열심히 해야지, 아니면 그냥 포기하라는 의미인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결코 열심히 살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절박함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절박함이 문제가 되냐고 물으면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절박한 상태에서 사람은 판단력을 잃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강할수록 차분하게 생각할 여유가 사라지고, 그 여유가 사라지면 후회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설명할 때 꼭 떠올리는 예가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플 때 마트에 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마트에 가면 필요한 것만 집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아주 배가 고픈 상태에서 마트 문을 열면 달라집니다.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 갑자기 다 먹고 싶어지고, 사지 않아도 되는 것들까지 장바구니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먹고 나면 남은 음식을 보며 왜 이것까지 샀을까라며 후회를 합니다. 단순히 지갑이 가벼워진 것이 아니라 배가 고픈 순간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마트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정확히 같은 구조로 일어납니다. 지금 본인이 힘든 상태에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무것도 잘 되지 않고 누군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귀 기울여 듣고 공감해준다면 그 사람은 순간적으로 엄청난 신뢰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신뢰가 냉정한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에서는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을 냉정하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상태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 말은 주변의 모든 사람이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이미 냉철함을 잃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는 좋은 사람을 만나도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을 만나도 나쁜 사람인지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판단력이 흐려지면 누구든 쉽게 믿게 되고, 그 믿음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 2000년 전 한 사람의 말이 떠오릅니다. 로마 시대의 스토아 철학자 에픽테토스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타인의 행동은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그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라고 말입니다. 절박한 상태라는 것은 사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몸과 판단을 모두 내맡긴 상태입니다. 반대로 한 템포 멈춘다는 것은 다시 통제 가능한 것 위로 중심을 옮기는 행동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장면은 이 말을 다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절박해진 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 템포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말, 결국 현실에서 도망치라는 얘기 아니냐? 쉬라는 말이 제일 무책임한 말 아니냐?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들릴 수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꺼내는데 꽤 망설였습니다. 상황이 바닥인데 멈추라니. 당장 돈이 없고 관계가 무너지고 선택을 미루면 더 손해가 나는 것 같은데, 한 템포 쉬라는 말이 얼마나 공허하게 들리는지도 잘 압니다. 현실은 그렇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월세는 기다려주지 않고 빚은 숨 고를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결정을 안 하면 기회가 사라질 것 같고, 지금 붙잡지 않으면 영영 멀어질 것 같은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멈추자는 말은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이 점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멈춤은 모든 걸 내려놓고 침대에 누워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무 결정도 하지 말고 현실을 외면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내리는 결정이 과연 나에게 유리한지, 아니면 절박함이 밀어붙이는 선택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최소한의 브레이크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망치는 것은 현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템포 쉬는 것은
현실을 더 정확히 보기 위한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해서 조건이 이상한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 관계가 무너질까봐 상대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감정 없이 수용하는 것. 불안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준비되지 않은 선택을 서두르는 것. 이런 행동들은 겉으로 보기엔 뭔가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판단을 포기한 상태에 가깝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는 것도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서명하지 않는 것. 지금 당장 약속하지 않는 것. 오늘 밤만큼은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이런 선택들은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손실을 최소화하는 적극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절박함은 늘 우리에게 지금 당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손해는 준비되지 않은 지금 당장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사람이 물에 빠진 상황에서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발등까지 빨개져서 발버둥을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발버둥 자체가 몸을 더 깊은 물속으로 끌어내려가는 것입니다. 구하려는 행동이 오히려 자기를 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사람이 살아남는 방법이 있습니다. 생존 수영 중에 입새뜨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사용하지 않고 맨몸 상태에서 인체의 부력만을 이용하여 물 위에 몸을 맡기며 호흡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밖에서 보면 아주 단순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로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해수욕장에서 이한류에 휩쓸린 중학생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13살이었는데 그 학생은 평상시에 생존 수영법을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입새뜨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강한 이한류에 끌려가면서도 그 학생은 발버둥을 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몸을 물 위에 맡기고 입새뜨기로 호흡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만약 그 학생이 강한 이한류 속에서 지푸라기를 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었다면 결과는 달랐을 것입니다. 백날 지푸라기를 잡아봐도 물속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물 위에 몸을 맡겨야 합니다. 배가 고프다고 그 자리에서 눈에 띄는 것을 다 사고 절박하다고 지푸라기 같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맡기는 순간 그 사람은 물속으로 가라앉는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허우적거림과 열심히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허우적거림은 방향이 없는 움직임이고 에너지를 쏟아붓지만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곳으로 끌어내려가는 것입니다. 입새뜨기는 움직임이 적지만 그 적은 움직임이 정확히 몸을 물 위에 유지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움직이지 않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생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 위에 몸을 맡긴다는 건 현실을 포기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숨이 붙어 있어야 다음 행동이 가능합니다. 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판단력을 지키는 것이 먼저라는 말은 현실을 미루자는 말이 아니라 현실을 끝장내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글은 위로가 아닙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더 망가질 선택만은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더 절박해지지 말자는 말은 더 무책임해지지 말자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솔직히 저의 경험도 떠올리게 됩니다. 사기도 당했고 투자 실패도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나중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더 냉정하게 판단하지 못한 것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저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때의 경험이 결국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배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있다면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도 템포를 조절하고 판단력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성입니다. 입새뜨기는 아직 물 위에 있는 순간이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더 절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템포 쉬며 중심을 되찾는 것입니다. 지푸라기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잎새뜨기처럼 몸을 맡기는 삶. 그것이 결국 살아남는 길입니다. 더 적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더 깊은 물속으로 가라앉지 않는 방법입니다. 판단력을 지키는 것. 그것이 결국 이 험난한 세상에서 중심을 잡고 서는 진짜 힘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히 쉬십시오.